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라는 표현을 언급했죠. 갈수록 강경해지는 발언 수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철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논란도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한 장관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일 오전 10시에 신년사를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다만 기자들 혹은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기자회견은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처별 보고 때문에 일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명을 했는데요. 출근길 약식 회견, 즉 도어 스태핑으로 어느 때보다 질의응답이 활발했던 몇 달 전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정입니다. 이제 올해가 이틀 남았죠. 정회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어서요. 아쉽지만 이 윤 대통령의 신년사 소식은 다른 운영진이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상황실은요.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시작합니다.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에 뚫린 서울 하늘.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서요. 도발, 확고한 응징과 보복 같은 단어들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건 전쟁에 대비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표현이죠.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기조는 우리 군에도 반영이 되겠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전도 불사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가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기조에 발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보시는 것처럼 최전방 경기 연천의 보병 5사단을 방문해서요. 짬밥을 함께 먹으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을 했었죠. 평화는 공짜가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말로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땀과 피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정부 여당의 이런 강경 안보 모드요. 야당의 안보 실패다 이런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오늘도 날을 세웠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인 국방 정책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했고 다른 군사훈련도 소홀히 했으며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자해를 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전 정부 탓, 어이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안보무는 남탓 정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전쟁 준비 발언은 철부지 행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라고도 했습니다.
더 기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입니다. 안보 참사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특히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각오를 하고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맞지만 전쟁이 일어날 각오? 이것은 좀 최고 군 통수권자가 하실 말씀은 좀 아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소개드렸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처럼요. 평화가 말로써 지켜지는 건 아니죠. 강경한 발언만큼이나 내실 있는 위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도 불안하지만요. 새떼와 풍선을 추격하는 우리 전투기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들이 추격한 물체는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풍선이었습니다. 어제는 새떼, 오늘은 풍선에 전투기들이 떴습니다. 네, 민주당이 겨냥한 또 다른 입은요.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입니다. 한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1등 공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녹음 파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을 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재판정에선 검사 같았다면서 이 피의 사실 공표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위법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보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에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네, 한 장관 역시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걸 보면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설렁설렁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은데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죠. 민주당의 말씀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은요. 특히 이 친명계에서 한 장관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대표를 공격하면서 불리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이 정말 광고 목적이라면 웃기는 일이다. 관중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짜리 광고 한 번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4, 50억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협잡한 것이 맞다. 그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개발 사업은 모두 이 대표를 통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대표 측 인사들을 형제들이라고 믿었다는 유 전 본부장은요. 이 대표를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여기에 이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소유주 그분에 대한 진술도 또 나왔습니다. 앞서 그분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던 이 정영학 회계사가요.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천화동인 1호의 이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고 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 대장동 패밀리들 중에서는요, 김만배 씨만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검찰에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9일부터는 임시국회가 끝나죠. 민주당은 임시국회 추가 소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를 정식 제안했습니다.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지금 7일자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임시국회 추가 소집, 검찰의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대비한 이재명 지키기이자 방탄국회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이 일몰법도 국회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설을 쇠고 나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설 세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세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1월에도 이 국회 상황 전해드릴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에는 저는 방구석에서 다정회를 보면서 재충전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정의원 여러분 모두 송구 영신하시길, 또 새해에는 나쁜 일은 하나도 없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쟁 준비 언급, 이재명 대표 철부지 행동, 한동훈 장관 재설명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다.